한 고블린이 팔봉산에서 번식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 고블린은 다른 고블린보다 약한 체력과 약한 신체를 타고 태어났지만 다른 고블린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린스킨 사회에서는 머리보다는 힘이었습니다. 다른 그린스킨들은 그를 두고 약해 빠진 쓰레기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 약해 빠진 쓰레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스테어즈 보이즈 부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변 고블린들은 성장했고 승진을 거듭했지만 약해 빠진 쓰레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저주스러운 육체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해 빠진 쓰레기는 새롭게 태어난 그린스킨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 조그만 마을을 약탈하며 업적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러자 부족은 그를 진정한 일원으로 승격시켜 주었고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바로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였죠.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다른 그린스킨과는 다르게 지혜와 교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족장이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에게 노예 관리인이라는 직책을 주며 작은 고블린 무리의 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족장에게 아첨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곤고히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스 클랜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부유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케이븐과의 거래는 들키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족장이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에게 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두오프의 침공이 있었고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전장을 피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블린 울프라이더 워밴드의 공격에 의해 노예가 됩니다. 울프라이더 부족의 족장 교활한 그레이트, 그릴저, 그리프, 마키키는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교활함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족장은 이 새끼를 감옥에 가두었고 이 새끼가 감옥에서 뭘 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약해 빠진 죄수없는 새끼는 인간과 두오포의 언어를 공부했고 족장의 주목을 이끌 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족이 베드랜드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 포로로 잡힌 두오포와 인간에게 엄마욕 아빠욕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자 족장의 귀에 들어갔죠. 족장은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가 인간과 두오프의 말을 하는 것에 감명받았고 저 새끼를 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새끼는 예전 부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위를 높여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부족 내에서 자신의 우호 세력을 넓혀나갔고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부족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족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부하들을 무장시켰고 족장이 부족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족장을 암살합니다. 족장의 죽음과 함께 이 새끼는 울프 라이더 부족의 새로운 족장이 되었습니다.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팔봉산으로 가기 위해 세계 끝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이 새끼는 산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존재하는 모든 그린스킨 부족을 공격했고 자신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산맥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맥에 도착하자 원래 파괴되고 열려 있어야 할 관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곳을 점령했다는 증거였죠. 그때 새로운 오크 부하에게서 팔봉산을 스케이븐이 점령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는 군대를 야영시켰고 은밀하게 백스테어즈 보이즈 부족으로 잠입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옛 라이벌이었던 스노트리 보이즈 부족의 족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어쩔 수 없이 스노틀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노틀은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퀴그 무리가 그 둘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스퀴그가 다가왔습니다. 그 괴물은 자신의 바로 앞에 멈춰섰고 그 새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 좋게도 예전에 자신이 구해준 스퀴그였고 그 스퀴그에게 고블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후 고블라는 이 새끼의 적이었던 스노틀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 새끼는 백스테어즈 보이즈 부족을 흡수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대군세를 거느리게 된 이 새끼는 주변 그린스킨 부족을 하나 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그린스킨 역사상 유례없는 대족장이 되었습니다. 팔봉산의 모든 그린스킨을 흡수한 새끼는 군대를 매복시켜 스케이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케이븐의 대군세가 팔봉산으로 모였을 때 이 새끼는 군대를 모아 팔봉산을 포위했고 스케이븐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븐의 중앙군을 막기 위해 지하와 지상 모두 틀어막고 중앙군을 철저히 박살내며 양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벽이 허물어졌고 무너진 벽 틈에 수많은 오코들이 달려들었고 팔봉산을 되찾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만이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에게 운명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스카스닉이라고 말이죠. 스카스닉이 이름을 받자
모르노코들이 열광했고 팔봉산 전체에 걸친 스케이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카스닉은 다른 스케이븐의 도시들도 동시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더 이상의 중원이 불가능해지고 수를 늘릴 방법이 없어지자 스케이븐들은 다시 사우스랜드로 밀려났습니다. 팔봉산을 되찾은 스카스닉은 한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레가르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공격해왔고 그 공격은 자신들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스케이븐들이 다시 한번 공격해왔고 3파전이 시작됩니다. 그 후 엔드타임이 되자 작가가 스카스닉을 잊었는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진짜로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해 빠진 쓰레기 새끼에서 약해 빠진 재수없는 새끼로 나아가 스카스닉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펜타지 최고의 고블린 군주 스카스닉의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싶으면 누르세요. 어차피 그럴 거잖아요.